봅시다. 우리가 오늘 푼 모의고사는 최근에 그러니까 구평을 보기 전에 한수라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시한 건데 어때? 이감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 그냥 지금 뭐 이감을 내는 곳이나 그 다음에 뭐 한수를 내는 곳이나 사람들이 막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감을 풀면서 선택 과목은 사실 어렵지 않았지? 선택 과목은 좀 쉬웠어. 왜냐면 독서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좀 적절하게 안배하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인지 선택 과목의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반면에 이번 한수 모의고사는 최대한 수능에 좀 맞춰서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6평과 예시문항에 맞춰서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이감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선택 과목에서는 시간이 평상시 이감보다는 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도훈이가 얘기한 거 있었지? 화법 문제에서, 화작 문제에서. 화법 문제에서 그거 있잖아. 너 공부 안 했다고 한 거. 맞죠? 질의 경률, 양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있죠? 네, 이거는 수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냅니다. 그런데 지금 모의고사니까 사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6평인가 예시문항에서 나왔어.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를 낸 건데 지금 이게 그래 당연히 모르지. 이제 수능이라고 치면 그거 대신에 보기를 넣어줄 거야. 그래서 보기에서 이 세 가지 경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내겠죠.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이니까 야 너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는 것이 문제 풀 때 수월할 거야 라는 의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설 모의고사는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서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처음에 지금 뭐 이감이랑 느낌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1차 모의고사 우리 2차에서 1차 그러니까 마지막 시즌 있죠? 이번에 새로 시작한 마지막 시즌의 1차 문제의 유형이 얘랑 똑같아. 지금 우리가 푼 거랑. 근데 이 유형이 아마 6평 유형이랑 동일할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화작에서 도훈이가 얘기했던 그런 유형도 나오는데 얘는 딱 수능처럼 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실제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구평하고 관련지에서 볼 때 이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능은 알 수 없는 거잖아. 간단해. 선택 과목을 어렵게 내고 공통 과목을 공통 문항을 쉽게 낼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선택 과목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독서의 경우는 이감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이 지문이 쉽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첫 번째 지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지문도 그렇고 아마 두 번째 지문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문이 뭐 길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지문이야. 세 번째 지문은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뭐 없어. 뭔가 그 사고력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깊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설명문 아니냐 이거 그냥? 아이고 설명문이란다. 설명서. 왜 블럭 맞추면 그런 나오는 느낌에 정보를 그냥 딥다 봐가지고 난 다음에 너네 이거 알아서 한번 해봐 이런 느낌. 나도 그래서 이 지문 읽을 때 막 욕하면서 뭐 이렇게 지문을 썼어? 라는 생각으로 현실력이 터지더라고. 근데 뭐 그래 지문은 그럴 수 있어. 문제 풀 때는 안 그러겠지 라는 생각했거든. 근데 문제도 똑같죠. 그래서 그 지문 말고는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지문들과 내가 이제 쉽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보기 문제 때문인데 지금 기술 지문에서 보기 지문 생각해봐. 그냥 큰 원리, 큰 흐름을 파악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그 보기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수능에서는 물론 이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을 파악하며 맞힐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느낄 때는 요 한수를 풀 때가 문학이 조금 더 이감보다 까다롭지 않았나? 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너희들은 어땠어, 문학이? 소영아, 뭐 이번에는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너는 문학 어땠어? 아, 괜찮았어?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따 시간이 좀 되면 그 이감에서 문학 문제만 좀 풀어볼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이랑 문학에서 실수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비문학이 어쨌든 어려워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지금 문학 문제를 좀 보면서 이감하고 좀 견주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고 두 번째 질문부터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요게 이제 생각보다 4번 문제를 적절하게 맞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요 지문 읽은 거 만약에 뭐 길어서 안 읽었다고 치면 상관이 없지만 읽었을 때 지금 정답률이 한 5,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앞부분, 글의 앞부분을 통해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사실 이 지문은 어렵지 않죠. 왜냐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홉수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홉수는 가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니은입니다. 근대 주권국가 체제의 성립을 촉진하였대. 그거와 관련된 이론이, 사회 사상이 지금 홉스의 이론인 거잖아. 사상인 거잖아. 그래서 요 가의 끝부분하고 관련되는 게 바로 가의 1문단이야. 가의 1문단을 보시면 지금 주권국가에 대한 개념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권국가가 언제부터 나타난 거래? 근대부터 나타난 거래. 그러면서 중세 얘기를 하지. 그걸 바꿔 얘기하면 근대 주권국가와 그 다음에 중세에서의 권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또 지금 중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중세 끝 무렵 그리고 근대 초에 이런 주권국가라는 개념이나 혹은 홉스의 개념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뭐가 되는 거냐면 배경 설명이지. 근데 왜 1번 선택지를 그냥 넘기는지. 1번 봐봐, 1번. 4번에 1번. 근대 주권국가 개념과 중세 주권국가가 어딨어. 난 이게 우리가 너무 그런 생각도 들어. 지금 요 문제를 이제 풀었을 때 나는 뭐 이렇게 내냐 이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이감의 문제들이 혹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좀 연연하거나 급급해하는 건 아닌가. 글의 전체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파편화된 정보들 아니면 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 글은 다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근대에서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거와 관련돼서 홉스의 사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같은 게 5번 문제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5번이야. 조약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국제질서는 국민주권론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시대적 요인, 그러니까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가 전체 글의 흐름과 관련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문이에요. 두 번째 지문은 제가 여기 있는 지문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지문이야.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래, 읽으면서 내용 정리했어. 사실 표시한 것도 별로 많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는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뭘 하시냐면 손으로 써봐. 지금 여기에서는 그 상속받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상속인의 관계인 거지. 그리고 대습상속인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잖아. 이게 핵심이야. 지금 상속인이 몇 순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습상속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뭐 특별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나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문제도 그 정보를 활용해서 건너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거쳐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야, 이거 우리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한 번에 읽고서는 다 내용을 기억해. 나도 이거 문제 10번하고 11번 문제를 풀면서 지문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몸빵하는 수밖에 없는 지문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그럴 때 집에 가서 꼭 손으로 이거 해설 보면 설명이 되어 있거든. 근데 해설 보기 전에 여러분들 손 한번 써보세요. 아, 이해 체계가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한번 딱 손으로 읽으면서 손으로 써주기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는 지문은 아니에요.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이따가 좀 채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에서 17번 지문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지문이기도 하죠.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데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글이다. 그럴 때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땐 16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는 추론하는 것이 좀 필요해. 그래서 14, 15번보다는 그리고 17번 문제보다도 아마 16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이 이 지문에 대한 이해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문단하고 지금 1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유압식 디스크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1문단, 그 다음에 2문단까지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유압식 디스크 제동 시스템에 해당하는 3번 선택지야. 거기 3문단.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1, 2문단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요 3문단을 이제 3문단부터가 설명이 되는 것. 그럴 때 이제 5문단인데 이 5문단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ABS와 슬립률을 이용하는 것이 같은 거야. 그런데 상태가 반대죠. ABS는 정지할 때인 거고 그 다음에 5문단에서 설명하는 니은은 이거는 급가속도 할 때지. 출발할 때.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은 반대이긴 하지만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여서 16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지문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돌다리라는 소설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수특에도 실려 있고 1, 2학년 때도 돌다리를 아마 배웠을 거야. 안 배웠나? 뭐 안 했으면 말고 수특에서 했는데 뭐. 그럴 때 이 소설과 관련해서 18번 문제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어도 맞힐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은 여러분들의 주의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20번 문제를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20번의 답이 1번이거든. 이게 생각보다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어. 어딘 거냐면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있죠? 이 부분이 틀린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기억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 기억을 얘기하는 그 발화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잖아. 기억이 들어있는 발화 전체를 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설은 사건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서술자가 얘기하든 인물이 얘기하든 내력을 얘기하면 무조건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온 내력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만 기억과의 정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어느 부분을 보냐면 지금 말하는 부분 기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올라갈게요. 기억에서 다섯 줄 위로 올라갑니다.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이렇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자수성 간 거지. 땅을 구입한 거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어받아서 땅을 잘 해놨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자기 때에 지금 이제 해놓게 된 거지. 걱정하는 건 이런 논을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잖아. 왜?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의사란 말이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존중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땅의 내력과 관련돼서 사실 땅이 갈등의 핵심 대상인 거잖아. 아버지와 아들의 지금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땅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에 대한 내력을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력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가치관의 차이, 그 다음에 소재, 나무다리나 돌다리가 의미하는 것,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공부하면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유사한 문제가 22번 문제야. 22번의 1번 선택지도 사건에 대한 거잖아. 지금 가에서 얘도 어디를 보시냐면 기억이야, 기억. 기억을 보면 병자 8월에 과거 보러 서울 가고 우리 집 사랑이 비었을 때 흉악한 내 아비놈 가산 모두 도둑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막하였으니 여러 해 탐지하되 종적을 모르더니, 그래 탐지하되 찾아봤다는 얘기인 거잖아. 조선에 왔던 제비편에 자세히 들어보니 내 놈들의 이곳에 부자로 산다기로 불언천리 나왔으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의 노인은 놀부 가족의 행방을 찾던 중 제비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소설에서 그 20번 문제였나? 그 20번 문제랑 이 22번이랑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 소설을 볼 때 기본적인 사실관계, 사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느냐. 단순하게 의미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벌어진 일,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지금 자도사는 아마 이게 연계 작품이 아닐 거야. 자도사는 지금 이제 여성 화자로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작품을 해석하는 거와 관련된 문제가 30번의 3번 선택지. 30번의 3번 선택지. 그리고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 게 요 가 작품인 것 같거든. 예를 들면 비입니다. 비. 가에서 비. 광한궁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광한궁보다는 이제 광한전이라는 말로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광한궁, 광한전은 옥황상제가 머무는 공간을 이제 의미하죠. 그러면 이 옥황상제는 지금 이제 천상계에서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얘가 상징하는 바가 이제 임금이 될 거고, 광한궁은 그럼 임금이 머무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간이 아닌 향규라는 공간은, 혹은 뭐 공규라는 공간은
이제 임과 떨어져 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아까 그 30번의 3번 선택지와 관련해서야. 30번의 3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지금 본문에서 그 부분을 볼게요. 수줍은 빛바랜 화장 어디가 자랑하며, 봐봐, 그 윗줄 볼게. 3,000명의 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이 좌우에 펼쳐져 있으니, 벌려 있으니, 수줍은 빛바랜 화장 어디가 자랑하며 서먹한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지금 내 모습이 여기에 있는 3,000명의 미인들과 고운 여인들의 모습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가 되는 거지. 그게 잘난 모습이야, 못난 모습이야? 못난 모습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지상에 내려왔으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관직에서 멀어진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이 사람이 지방간으로서 얘기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적절하게 또 했는지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2번에서 34번입니다. 32번에서 34번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 지문의 특성을 잘 활용한 건데, 예를 들면 87번 장면이야. 87번 장면에서 지금은 어디야? 지금은 이제 동막골에서 누워서 있는 거지? 그러다가 과거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 그래서 얘와 관련되는 게 34번 문제. 34번 문제가 이제 시나리오의 특성을 활용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과거 회상 씬과 이제 여기서 34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이제 4번 선택지인데, 카메라 워킹이죠. 지금 34번의 4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리을이야. 리을을 보면, 리을 어딨냐? 리을입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내려오면 열린 인민궁 방 안에 군인들이 보인대. 그러면은 문으로 방 안에 군인들이 보인다면 카메라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방 바깥에서 방 안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요 지문은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어요. 지금 해설지는 이따가 끝나고 드릴 테니까, 요거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 좀 채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푼 지문에 한해서 틀린 것들을 좀 다시 봐주시고, 그래서 질문할 것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